근데 표절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표절은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예, 양심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저작권이 없어도 내가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한 문단을 통째로 베꼈어요. 근데 이게 난중일기에서 왔다는 거를 표시를 안 해요.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내 그린 것처럼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이순신 장군이 이미 사후 한 500년 지나셨으니까 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작권 침해는 아니에요. 근데 예, 어디에 찔리죠? 예, 도덕성, 예, 양심의 문제에 찔리는 거예요. 예, 저작권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창작물을 반드시 창작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제할 수 있는, 예, 창작물을 나 혼자 가지고 있다? 그럼 저작권 소용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혼자 가지고 있어서 소용없어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남이 마음대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무한히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예, 독점적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다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 혼자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이 마음대로 못한다. 내 저작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못한다. 그리고 법적이어야 된다. 예, 이 네 가지가 저작권의 기본 조건이구나. 창작물이어야 된다. 복제에 관한 거다. 그 다음에 독점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법이 보호하는 거다. 이 네 가지가 저작권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요. 이게 르네상스부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키케로 책, 호메로스 책 이런 것들 한두 권씩 가지고 있어야 뭔가 되는구나. 예. 그러면 당연히 출판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출판이 생겨나니까 이게 이거 손으로 쓰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필사해서 팔아먹어.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 인쇄라고 하는 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인쇄는 중국에서 이미 9세기에 나왔고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 우리나라가 인쇄문화는 선진국이어가지고 예, 이미 13세기에 금속활자로 책 찍고 그랬습니다. 세종 같은 사람은 굉장히 출판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근데 유럽에서 예, 한 15세기,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활판 인쇄로 대량으로 책을 찍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쇄혁명이 시작되니까 책이 어마어마하게 보급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책을 찍어서 책을 찍고 책을 가지고 뭔가 하는 문화가 생겨나는데 네 가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쇄혁명이 되니까 대량으로 책을 찍는 확산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준화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그전에는 구술로 막 하니까 책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이 정해지기 시작해요. 앞에는 차례가 나오고 그 다음엔 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엔 본문이 나오고 각주가 생겨나고 뒤에 색인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에 대한 특정한 관념이 생겨나요. 이런 걸 책이라고 하자.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보존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인쇄가 되니까 고정이 되잖아요. 뒤에 고정도 되지만.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책이 집집마다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지식이 보존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필사본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쓰다 보면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쓰다가 보면요. 이 구술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구술이나 이런 것들의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꾸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어요.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가 고정되지 않아요. 근데 인쇄가 대량으로 되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의 책이 수백 권씩 세상에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 아까 제가 이게 출발점이 뭐라고요? 복제를 하면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제를 많이 하면 이제 책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책 써서 돈 벌세. 이런 생각이 당연히 나게 되는 거죠. 책 써서 돈 벌세. 내지는 책 팔아서 돈 벌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알두스 마누티우스라고 하는 베네치아의 출판업자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편집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예, 에라스미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요,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문헌들을 정리하고 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근대 출판의 거의 아버지쯤 되는 예, 그런 사람이에요. 자, 출판업자가 먼저 생겨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에라스미스라고 하는 편집자가 같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에라스미스는 책도 쓰죠. 우신예찬 같은 자기가 책을 쓰기도 합니다. 자, 대량으로 이렇게 책을 찍으니까 어떤 게 되냐면, 에라스미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문헌 그 많은 거 정리해가지고 내가 표준 그리스판 만들었어요. 에라스미스판 만들었는데 옆집에서 자꾸 내 책 가지고 가서 베끼는 거예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저놈이 내 거를 그냥 갖다 쓰네?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출판 환경에서, 예, 환경에서 최초로, 예, 독자하고 편집자하고 저자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독자도 만들어지고요, 편집자도, 지금 에라스미스라는 편집자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책을 써서 뭔가 이 돈을 벌어보겠다는 업자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 사람도 생겨나요. 예,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한 게 뭐냐? 예, 저작권법이에요. 예, 내 책을, 내가 쓴 원고를 아무나 베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출판이 제일 발전한 데서 당연히 저작권 법이 먼저 생겨나는데요. 그게 이탈리아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세계 최초로 1517년에 저작권법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예, 저작권법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예, 글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글만 잘 쓰면 내가 떼부자 될 수 있는, 해리포터 쓰기만 하면 예, 세계 몇 대 부자 될 수 있겠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창작물인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 창작물이 도대체 뭐야? 창작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면 창작이야? 아니, 세상에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잖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죠. 예, 내 모든 생각은 이미 남이 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남의 글을 많이 읽지 않았으면 내가 단 한 줄도 새로운 거를 쓸 수 없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글들은, 전부 내가 쓰는 글들은 모두 다른 글을 읽고 쓴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내가 창작했다는 건 도대체 뭐야? 예, 남의 거를 다 사실은 가져다가 약간 바꿨을 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작이 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 첫 번째 독자성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 저작물을 내가 갖다가 이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남의 거를 가지고 그냥 쓰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예, 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의 거를 그냥 가지고 내 것처럼 하면 당연히 표절인데, 표절이 있으면 당연히 창작성은 없는 거죠. 독자성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레포트 같은 거 쓸 때, 저희가 어떤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쓸 때요, 예,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예,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인용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인용 뒤에도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인용 같은 걸 하게 될 때, 그럼 인용 부분은 내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내 거 아닌 부분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내 것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것. 예. 그래서 남의 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독자성, 내가 덧붙인 부분이 있으면 돼요. 예. 예. 물론 남의 것을 가져올 때 허락 받고 가져와야 됩니다. 예. 허락을 받고 가져와서 거기에 내가 덧붙인 게 있으면, 예, 예, 독자성, 독립적인 저작물이 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소설로 여러분들이 웹툰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 예, 허락받아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똑같은 작품인가요? 예, 똑같은 작품 아니고 내 거를 덧붙여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새로운 걸 덧붙이면 그거는 또 다른 창작물이 된다. 이건 이제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예, 또 다른 창작물이 된다. 그래서 남의 걸 가져오더라도 예, 반드시 내 거를 덧붙여서
예, 내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 독자성이 있으면 창작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헷갈리는데요. 표현물성, 예, 표현이 있어야 라고 얘기해요. 표현이 있을 때 예, 창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아요. 생각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상이나 생각이나 또는 기능 같은 거 보호하지 않아요. 예,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령 덩크슛 이런 거 어떨까요? 내가 최초로 덩크슛 했어. 예. 예, 이건 이제 기능이죠. 골을 넣는 방법이에요. 예, 발리슛.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니까 내가 최초로 발리슛을 최초로 시도해가지고 성공시켰어. 근데 이제부터 발리슛 할 때마다 돈 내. 너무 이상하죠? 예, 너무 이상해요. 그쵸? 예. 내가 최초로 트로트 발명했어. 근데 트로트라는 형식, 예, 앞으로 트로트라고 하는 거 할 때마다 돈 내. 예, 그러면 바흐 같은 사람은 떼돈을 벌었겠죠. 대입법을 발명했으니까. 예, 그런 거 보호하지 않는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내가 최초로, 예, 가령 이런 생각 처음으로 했어. 예, 생각은 보호하지 않아요. 예, 생각을 보호하면, 예,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입 닫고 살아야 돼요. 예. 내가 덩크슛을 보호하면, 예, 농구 할 때마다 이거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농구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북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막 낭독도 해주고, 예, 예. 아니면 막 책을 소개도 하고, 예, 예.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 예. 몇 쪽씩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예, 사진 찍어서 올리고요. 예. 그것으로 이제 영리 행위를 하는데, 예. 이제 인스타그램은 아니죠, 북튜버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표절에서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아요. 예, 예,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출판사에서 얘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제 저작권은 형사법이어가지고요. 그냥 고발하기 전에도 인지만 하면, 이 사법기관이 인지만 하면 무조건 걸립니다. 형사 대상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걸려요. 근데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행해지잖아요. 행해지는데, 원칙적으로는 출판사의 사전 허락 맡아서 해야 돼요. 가령, TV 방송 어떻게 하죠? 홍보되더라도 사전에 허락 맡아서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사전에 허락 맡아서 해야 됩니다. 북튜버도 원래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거 고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책 가지고 이 사람이 잘 열심히 홍보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미리부터 말릴 필요가 없어 보이죠. 예. 출판사 입장에서 미리부터 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 적극적으로 내 거야라고 아까 내 거야, 이게 중요한데, 예, 내 거야라고 행사하지 않는다. 예, 않으니까, 당연히, 예,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이번엔 거꾸로, 예, 얼마 전에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문제가 된 게, 북튜버에서 실제로는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고, 예, 홍보를 했는데 돈을 안 받은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제 윤리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 북튜버가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영리행위, 쉽게 말하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가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영리행위를 하게 되면 서로 거래관계가 되면 그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거를 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인 거죠.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들도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맡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 친구한테 편지로 내가 좀 써서 이메일로 내가 어제 책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참 좋더라. 그러면서 예, 이메일로 적어가지고 보냈어요.
이 친구한테 보내는 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친구한테 보내는 건 해당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과연 이건 이제 아직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 유튜브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는 전체 공개로 안 해놓는다면, 예, 논리적으로는 친구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좀 많아서 문제지. 예. 논리적으로는 친구만 보게 돼 있으니까 이건 공중 송신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역시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막고 하는 게 맞고요. 예.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